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아주 뜨겁습니다. 보수 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야 4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 강원랜드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정치권의 이슈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두 분께 이거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을 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서로 의견 한번 나눠보시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국회 비준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그 평양 선언과 관련해서 합의 이행을 11월 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뭐 실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좀 나름대로 좀 풀려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가속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에 있어서의 약간 그 추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뭐 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이 다 처리는 했다고는 뭐 지금 청와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야당이 특히 보수 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실 뒷받침이 되는 부분은 초당적인 지지, 그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고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야당과 이렇게 아주 등이 토라지는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히 남북 관계의 힘을 하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건이 좀 더 정치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보완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역시 뭐 대통령께서 하신 게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진척들을 볼 때에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할 때 절차적이고 민주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에서 미안한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것도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불가피했지만 혹시 절차적이거나 민주적인 정당성 문제가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는 하고요. 왜냐하면은 차 교수께서 뭐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북 관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 다시 말해서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통일 대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로 남북 관계 진전은 중요한데 과연 상당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양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그게 과연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더 빨리 가시는 게 아닌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조금만 한 템포만 좀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야당 지도에도 한번 이럴 때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빨리 좀 해달라, 뭐 이런 노력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야당이 지금 좀 지적하는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지금 먼저 남북 군사합의가 헌법 60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을 해서 그래서 이게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법리적으로 반박을 잘 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뭐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 60조가 이야기하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 자체는 문서로 국가 간에 의한 합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과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가 이 부분을 따져보자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 정확한 정치적 실체가 뭐냐?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지금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인데 그 통일 가는 과정 때 잠정적으로 약간 좀 특수한 관계라고 지금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 남북 합의서라는 것이죠. 그런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건 국의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특히 뭐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 합의서라 하더라도 만약에 재정적인 그 비용이 지금 당장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 맞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일일이 다 받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평양선언 자체는 이 크게 비용이 지금 수반되는 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대통령 행정부 차원에서 비준해도 가도 된다는 것이고 일일이 지금 다 그 구체적인 실행 단계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으면 예.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이야기는 저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되고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런 것 모든 걸 법치로만 이렇게 풀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 평양 다녀오시고 난 뒤에 과연 야당 지도자들을 진짜 청와대에 한번 부르시든지 네.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방문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직접 본인이 뭔가 좀 그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새 법리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청와대가 괜히 논란을 키웠어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은 김의겸 대변인께서 지금 발표한 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헌법 60조 말씀하면서 예. 이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논리로 따지면 그럼 북한 정체가 뭐지?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랑 어떤 주체에 누구하고 정상회담한 거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라리 이거 뭐 북한을 국가다 아니다 이거는 학계에서도 지금 논쟁이 있고 예. 영원한 숙제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청와대가 이 논리를 들여다가지고 위헌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사건만 커지거든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양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 사업을 예. 하고 올해 금년 내에 착공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착공식만 하게 되는 걸로 끝납니까? 조사도 아니에요. 하고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보내고, 예. 그럼요. 만약에 착공식만 하고 끝나는 것도 선언적이라고 해버리면은 북한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하고 할 때 선언적으로만 한 건가?라고 항의를 하면 우리는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맞다. 다만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추계할 수가 없으니 예. 일단 이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국민의 수상에 밝히고 국회에 밝히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4월에서 판문점 선언 예. 그 부분은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잖아요. 예.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그 부분을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비준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나중에 혹시 야당에서 좀 태클을 걸지 않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조약이 아니고 남북 합의서인데 남북 합의서도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예. 재정적 부담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남북 동의를 받아야 관계 돼요. 발전법에 따라서 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남북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남북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지금 동의를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평양 선언 같은 경우는 후속 합의인데 거기는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논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야당에서 지금 거의 그 판문점 선언에 지금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국회 동의를 구했을 때 예. 그때 그러면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추계를 똑바로 해서. 똑바로 내놔라는데 정부는 지금 당장 내년에 한 4,000매덕 들어간다는 그 정도만 지금 그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것이 지금 4천억을 넘어서 4조가 될지 40조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섣불리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진짜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예. 지금 당장 더 급한 신뢰는 여야 간에 지금 신뢰가 더 회복이
만드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의 영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제가 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트러졌는데요. 예. 그 판문점 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 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평양 공동 선언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는 없기 때문에 그건 굳이 제가 볼 때는 그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판문점 공동 선언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들어갈 수 있으니 국회 비준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은 안 봐도 되는 거고 평양 공동 선언 요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설명은 뭐냐면은 판문점 선언이 헌법과 같은 거고 평양 공동 선언문하고 평양 공동 선언문은 법률, 그다음에 군사 부속 합의서는 시행령 뭐 이런 체계로 지금 보고 있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야당이 주장하는 건. 네, 어쨌든 선언 따라 이게 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저희도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제처에 사실 유권 해석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법제처가 좀 입맛 따라서 다른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정권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2007년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7년도에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방북에서 14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그때 당시는 그 14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 좀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14선언 채택에 따라서 구속으로 남북 총리 간의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채택된 합의에 대해서 거기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청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다시 그 모태가 되는 판문점 선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추상적이고 오히려 이게 지금 그 평양 공론은 더 구체적인데 이 거꾸로 된 거 아니냐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그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남북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또 이 그 동해안과 그러니까 경의선 경원선뿐만 아니라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연결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상당히 대규모 물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원칙적인 차원이지만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고 지금 그 평양 선언에서는 남북 그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평양선언 그리고 또 이번에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향해 평양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합의서에 관한 것도 같이 있었잖아요.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도 당장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남북 그 합의서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부 차원에서 해도 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4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쉽지 않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서울시 국감이 일단 마무리가 됐죠. 근데 고용세수 무역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이거 먼저 이야기하시죠. 서울시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무부 시장이 입장을 냈는데 너무 밝혀진 의혹도 없고 너무 정치 공세다. 그런 거 좀 그만하라. 아주 강하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부시장이 그 발표한 성명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친인척이 들어와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걸 채용하는 과정적인 비리가 없다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경강부회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 취업난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는 그 논리에서 거기에 친인척들이 끼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꼽살이 끼어 들어간 거죠. 끼어 들어간 건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적으로만 그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용은 잘못이 있고 절차만 잘못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부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괜히 해명한답시고 말하는 게 나중에 이 문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 받아야 될 겁니다. 차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좀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좀 야당의 주장이 너무 좀 침소봉대되어 있고 이것이 조금 이 정쟁을 위한 하나의 그 소재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진상조사가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그 진상조사라는 것은 국회 차원의 조사보다는 일단 좀 이 감사원의 조사 같은 나름대로의 그 조사를 먼저 지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무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고용세습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권력형 채용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그럼 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뭔가 짜고 치듯이 뭔가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획되고 의도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작동된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서울시는 수수방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아니었다. 물론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야당이 주장하다시피 상당수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상당히 적은 그 숫자일 것이고 거기에 관한 왜 그러면 그 적은 숫자라도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자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치의 거품 좀 빼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는 그런 취지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권력형 채용 비리 부분이 전혀 드러난 건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뭐 비리가 적발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그래서 하자, 빨리 해보자. 근데 여당은 아직까지는 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서울시 시장 박원순 시장 자체가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자당 시장 하고 있는 서울시 그 행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커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뭐 언론에서 뭐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류의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인천공항공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뭐 한국공항공사도 공단도 그런 일이 있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력이 작용해가지고 뭐 이걸 비리가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혹 이렇게 대통령의 뜻을 전혀 곡해해서 엉뚱한 방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지금 국조를 지금 주장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의혹을 툭툭 털어가지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걸 털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원랜드도 같이 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격이 다르다는 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강원랜드는 친인척이 아니고 지역 주민 강원랜드 저도 이제 강원랜드 그 설립할 때 약간의 이제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그때지만 강원랜드는 순수하게 지역의 어떤 그 폐강 대신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업원들이 먼저 제 1순위가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이 채용된 게 1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청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아마 국회의원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비슷한 류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 체포동의에 들어왔을 때 부결됐었습니까? 그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저 정도는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한 번쯤 다 경험해 본 일인데 저걸 갖다가 뭐 채용 비리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심정적인 어떤 동조? 뭐 이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강원랜드도 그것도 같이 하는 거 찬성합니다만 성격은 다르다. 서울시 거하고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이번에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는 뭐 좀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아마 전향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권력형 채용 비리인지 부분은 뭐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기존 그 직원들의 그 친인척들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야당이 권력형 채용 비리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고용세습 차원의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종의 딴지를 걸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저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큰 경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격을 가한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지금 디펜스를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앞서 뭐 정의당이 지금 강원랜드까지 네.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강원랜드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강원랜드 하자는 부분보다 더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의당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오늘 정의당이 그 이야기했어요. 절대 우리가 이 고용 세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되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그러니까 그 저지하는 국정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그러니까 밝혀내고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화.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그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큰 이 노동 철학은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 비리만 잡아내자. 채용 비리만 잡아내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기조로 만약에 지금 국정조사가 간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정조사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네. 개점 휴업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째가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이번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주시죠. 두 저는 분 다. 한 65점, 70점가량? 65점, 네, 왜냐하면 70점. 아직은 이제 뭐 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다섯 날 본다 그러면 100일 됐으니까 이제 반 남았는데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이유가 없어요. 당을 살려보라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제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보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점, 70점 일단 주셨습니다. 차 교수님은 저는 뭐 개량적인 평가는 조금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좀 예. 다소 실망스럽다. 다소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 50점 아래인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또 정책실장, 청와대 네. 정책실장 또 교육부 총리하면서 다양한 그 경험도 있고 상당히 또 컨텐츠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진영을 바꿔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왔을 때 보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뭐 일종의 뭐 마중물이 되겠다는 기대를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가졌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의하면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당장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아주 비상한 시기거든요. 예. 그럼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모든 현안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안 보여요. 예.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고용세습 관련된 논란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원내 일이니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이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비상한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앞장서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대륙ging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대륙ging 특검 도입되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항상 중심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럼 원내 일이 아닌 그럼 당내 인적 쇄신 부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하고 있잖아요. 예. 전원책 변호사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뉴스가 되고 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원책 변호사가 던진 말을 지금 주워 담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자 어쨌든 본인의 역할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뒷받침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 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든지 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네. 그 정도의 리더십은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좀 올드보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다음 전당대회에 놓는다는 썰이 계속적으로 나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원책위원의 말이 참 많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재가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병준 위원장이 원했던 그림이라고 보십니까? 원했던 그림은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그 담론을 꺼낸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가주의 네. 담론을 꺼내놓고서 본인은 이제 국민 성장론을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별다른 반향은 잠시만요. 예, 박사님 씨 요즘 이 사립 유치원 비리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영역은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살인유치원 입장. 최근 살인유치원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살인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살인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살인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국회의원님들과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해 주신다면 앞으로 살인유치원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해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창의성과 다양성, 독창성을 키워줄 수 있는 유아교육에 매진하여 110년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발전시켜왔던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덕선. 예, 다음은 저희 자정 살인유치원 자체 청렴도 향상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리 집단으로 매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사유재산 보장 없이는 특별하게 지금 뭐 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역시 좀 그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 오늘 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재무회계 적용, 소위 말하는 에듀파인이라는 그 재무회계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요건이 충족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요건이 뭐냐면 사유재산을 보장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설립자의 지위를 보장하라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밥그릇은 그대로 두고 뭐 지금 이제 뭡니까 공정한 회계를 뭐 할 수 있는 이런 세무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양립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그동안 사실 이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이고 또 이 설립자들의 뜻대로 지금 맡겨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 여러 가지 지원금 자체가 상당히 지금 그 사금고처럼 이거 마구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분노가 지금 폭발한 것인데 먼저 자신의 밥그릇은 먼저 지키면서 뭔가 지금 대책을 따라가겠다는 그 자체는 진정한 반성은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 이전의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그러한 고집과 아집으로 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요. 다만 이제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저도 그런 점도 있겠다 생각하는 전체가 그렇진 않으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명단만 딱 발표하면 저런 이제 불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지금 정부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의 지위를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투명한 회계를 통해서 건전한 교육기관을 살아가지고 학부모들 신뢰받고 국가에게 받으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어디 쓰는지 보장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걸 갖다가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살인유치원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동정했던 사람마저 전부 다 뒤돌아서게 만드는 특히 학부모들을 아주 적으로 돌리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매우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